자, 이어서 그 뒤에 거 해보자. 마지막 거 뭐지? 소설이죠. 소설. 애들이 그거 많이 틀렸던데. 자, 40에서 42번 하고 43에서 45번 할게요. 자, 이거 이강백의 칠산리라는 작품인데요. 40번 문제인데요. 40번 문제 한번 먼저 봐봐요. 자, 위에 이강백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파수꾼, 결혼 이런 거 지은 사람이에요. 자, 42번에 복이 있지. 이거 먼저 큰 소리로 자, 지원이가 읽어봐. 시작. 칠산리는 42번 복이 포용적 사랑을 통해서 6.25 전쟁으로 인한 상처 치유 가능성. 그리고 그러니까 이 칠산리라는 지역은요, 지금은 조금 낯설긴 한데 6.25 전쟁 1950년대에 있었던 거에 대한 뭔가 이념 갈등을 간직하고 있는 공간이래.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 칠산이라는 공간이 이념의 공간인데 갓난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작품은요, 언제 지어졌냐면요, 여기 써놨지만 1980년대 작품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 이강백이 쓴 희곡 작품이기 때문에 혹시나 학교 시험 문제 내신으로 물어본다면 연극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연극 대본과 소설의 특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극은 서술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쵸? 그런 거 물어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본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자, 6.25 전쟁 시기에 칠산리에 사는 갓난어미는 빨갱이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버림받은 12명의 아이들을 거두어 보살핀다. 이 갓난어미 대단하죠. 버림받은 애 12명을 보살핀 거예요. 아이들은 자신들을 위해 희생했던 갓난어미의 무덤을 칠산리를 떠난 후에도 찾는다. 갓난어미의 무덤을 옮긴다는 공고가 나자 자식들은 면사무소로 모이고 형사들은 자신들이 쫓는 사상범이 무덤 이장과 관련해서 칠산리로 올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칠산리로 향한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이 작품은요, 6.25 전쟁 때는 너 빨갱이지 북한 사람이지 뭐 남한 사람이지 막 이렇게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곳의 장소인데요. 그게 한참 지난 후에 이제 갓난어미가 있었어요. 6.25 전쟁 때. 근데 돌아가셨어요. 애들 12명 돌보면서. 그런 다음에 12명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겠죠. 근데 이 갓난어미의 무덤에는 보러 여러 명이 왔는데 이 갓난어미 자식 12명 중에 누군가는 빨갱이라고 불리는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야. 사상범으로.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 형사들은 자신들을 쫓는 그 12명 무리 중에 한 명인 사상범을 무덤 이장과 관련해서 칠산리에 오겠다라는 걸 입수하고 이 사상범을 잡기 위해서 칠산리로 가는 장면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마을의 면장이 얘기합니다. 지금의 칠산리엔 양순한 주민들만 남아있어요. 양순하다는 거는 순한 주민들만 남아있어요. 이념적으로 문제없는 주민들만 남아있어요. 그런데도 빨갱이 소굴이었다면서 칠산리 출신이라면 혼사길이 막히고 출세길이 막히고 살길마저 막힙니다. 실제로 취직을 하려고 해도 신원조회에 걸려 안 되거든요. 사실은 난리를 일으킨 건 칠산리 사람들이 아닌데 온갖 피해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셈이죠. 나는 이런 거를 다른 걸로 얘기하면 마치 이런 거야. 너네 솔직하게 신안 생각하면 드는 이미지 있지 않아? 신안.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왔잖아. 혹시 신안에 고향이 있는 사람 없죠? 염전노예 기억나요? 아세요? 근데 혹시 밀양이라는 것 알아요? 밀양이 뭘로 난리가 났는지? 그 성폭행 사건으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무슨 안 좋은 사건이 나면 기억하잖아. 솔직하게 서현도 안 좋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3년 전에 있었잖아. 뭐야? 칼부림. 그래서 내 친구들 중에서 서현 안 사는 애가 서현 좀 위험하지 않아? 뭐가 위험해? 정말 없었던 갑자기 일어난 일이잖아. 그리고 지금 서현의 AK에 그 경찰들 다 배치되어 있잖아. 늘. 그런 것처럼 야, 분당 사람이라고 다 칼부림하는 건 절대 아니지. 그런데 이 면장이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출신이라고 하면 혼사길, 결혼하는 것도 힘들고 출세도 못하고 살 길마저 막히니까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늙은 형사가 뭐라 그래? 칠산리를 좋게만 말씀하시는군요. 면장, 나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젊은 형사가 뭐라 그래? 면장님, 저희가 잡으려고 하는 놈은 칠산리 출신입니다. 한마디로 뭐야? 어쨌든 니네 지역의 사람 맞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동의하는 거야, 동의 안 하는 거야? 면장의 말에 동의 안 하는 거지. 니네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지금 면사무소에 와 있는 자들도 그렇죠. 빨갱이의 자식들이란 모두 위험하다고 봐야 합니다. 빨갱이의 자식들이라는 거는 지금 갓난어미가 빨갱이일 수도 있는 거고, 혹시나 그 자식들 중에서도 또 자식을 낳았을 거 아니야. 걔네들이 같이 왔을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 다음, 칠산리 주민들은 그런 빨갱이의 자식들을 싫어합니다. 그들 때문에 피해만 입고 있기 때문이죠. 칠산리 골짜기엔 그들 어머니의 무덤이 있어서 찾아오곤 하는데 주민들은 그들이 오는 것마저 꺼려해요. 그래서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이번에 자동차 길을 내는 기회에 그 무덤을 옮겨달라는 게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한마디로 뭐야? 우리 그런 누명 쓰고 싶지 않아. 너 자동차 길 그 갓난어미 무덤 통해서 낼 테니까 다른 데로 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면장이 그럼 유감스럽지만 칠산리 주민들이 당신들 어머니의 무덤을 파헤칠 겁니다. 얘들아, 느낌이 딱 오지? 중략 부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딱 뭐라고 말해? 야, 우리 지역 사람들이 너네 무덤 파헤칠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뭐 얘네들끼리서 무덤을 옮긴다 만다 하다가 안 옮기려고 했겠지? 그러니까 면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뭐야? 장녀가 더욱 강경한 어조로 그렇게 할 때면 하라죠. 그러나 면장님, 이걸 알아두세요. 그 무덤 옮기는 걸 반대하는 건 여기 있는 우리만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오지 못한 사람들, 오고 싶어도 막내처럼 올 수 없는 사람들, 그 모두가 반대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 회의적이라는 건 뭐야? 부정적인 태도로 두 번째 차녀가 고개를 흔들면서 이래. 난 여기에 온 걸 후회해. 솔직히 우리 손으로 어머니를 옮겨드리고 그만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어. 또 이 장녀가 어머니를 옮길 곳이 어디야? 그리고 자식들인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고? 그러니까 차녀가 뭐라 그래? 우린 각자 살고 있는 곳이 있잖아. 또니 장녀가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결국 우리가 돌아갈 곳은 칠산리 뿐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차남이 뭐라 그래? 장녀에게 동조하며 옳은 말이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임시로 머물러 있는 곳에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마지막 돌아갈 곳에 있어야 돼. 우리에게 그것이 칠산리고 어머니의 무덤은 바로 그곳에 있어야지. 지금 차남하고 장녀는 한 팀이야. 그치? 차녀는 반대해.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 삼남이 뭐라고 하는지 봐봐. 칠산리라면 지긋지긋해. 그곳은 우리를 반겨주지도 않잖아. 우리가 칠산리를 아예 잃어버리는 것도 나쁜 건 아니라고. 오히려 냉정히 생각해보면 잊고 사는 게 더 좋아. 지금 팀이 어떻게 나눠진 거야? 장녀하고 차남. 그치? 그 다음에 차녀하고 삼남이 한 팀이 된 거야. 칠산리에 있는 무덤을 그대로 놔두자. 아니다, 옮기자.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 오늘 여기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칠산리를 잊은 거야. 그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게 아니야. 칠산리를 잃어버리려고 그들은 일부러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장녀가 뭐라 그래? 너희들 많이 변했구나. 차녀랑 상남한테 하는 거겠지. 얘들아, 내가 이거 왜 써놨겠어? 학교 시험 문제에 이 너희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야. 누군지. 지금 장녀는 옮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럼 옮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누구를 막 꾸짖겠어? 옮기자고 한 것들. 차녀와 삼남을 꾸짖으면서 뭐라 그래? 너희들 많이 변했구나. 너희들은 이제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야. 그러니 삼남이 뭐라 그래? 왜? 나도 어머니의 자식이야. 칠산리를 인생의 전부인 양 붙잡고 있는 것만이 자식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랬더니 갑자기 장녀가 화가 나서 어떻게 돼? 삼남의 뺨을 갖다 후려치면서 누구야? 또 누구지? 우리들 중에 칠산리를 부정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정말 그냥 안 둘 거야? 그랬더니 차녀가 뭐라 그래? 아, 나 이런 분위기 솔직히 싫어. 솔직한 심정을 말하면 자식도 아니라니. 그럼 누가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겠어. 갑자기 삼녀 막 울면서 싸우지 마, 무서워. 우리끼리 서로 싸우는 거 무섭다니까. 그러니까 장남이 딱 삼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무서워할 것 없어.
우린 모두 어머니의 자식들이야. 오늘 여기에 온 사람, 무슨 이유에서든지 여기에 오지 않은 사람, 그 모두가 어머니에겐 똑같은 자식이라고. 다들 마음을 진정하고 생각해봐. 아까 우린 이런 말을 했었지.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칠산이와 똑같고 우리가 겪은 고통도 다를 게 없더라고. 우리가 모두 어머니의 자식이듯이 어머니가 계시는 곳은 세상 어디든지 그곳이 칠산리야. 우리가 어머니를 동쪽으로 옮겨드리면 그곳이 칠산리, 서쪽으로 옮겨드리면 그것도 칠산리, 남쪽으로 옮겨도 그것이 칠산리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화장해서 각각 나눠 갖고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면서 그것이 모두 칠산리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나서 이 삼녀를 데리고 무장을 퇴장하면서 우리는 칠산리로 가겠어. 어머니를 모셔갈 사람들은 다 함께 칠산리로 가자고. 얘들아, 여기서 칠산리로 간다는 거는 엄마 그 화장시켜서 데리고 가려고 칠산리 가는 거잖아. 그치? 이 시체를. 그 다음에 자식들 하나 둘씩 장남의 뒤를 따라 무대 밖으로 퇴장한다. 무대는 면장만이 남는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에 수화기를 들고 다이어리를 돌린다. 뭐라 그래? 면장. 아, 군청입니까? 여기는 월평면 면사무소입니다. 군수님, 이제 끝났습니다. 연구자들이 방금 칠산리를 향해서 떠났죠. 자기들 손으로 어머니의 무덤을 옮기겠답니다. 아, 네네. 저도 뒤따라 칠산리에서 갈 겁니다. 아무 말썽 없이 그들을 어머니를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입니다. 자, 수화기를 내려놓고 하늘을 봤어. 근데 눈이 점점 쏟아지는군. 어머니가 세상을 뒤덮듯이 세상이 온통 새하얗게 되는군. 얘들아, 이 마지막 구절의 의미를 알아야 돼. 그냥 눈이 오는 게 아니야. 무슨 뜻이야? 어머니의 사랑, 돌아가신 그 어머니의 포용력으로 우리가 이념 대립에 대해서 해결할 것이다가 예측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 작품은요, 솔직히 야 지금 싸우면서 야 너 빨갱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 없지?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싸워서 흩어져서 했던 그 빨갱이라고 부르던 그런 이념 대립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는 걸 배경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야. 됐죠? 다음에 문제 볼게요.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젊은 형사는 당연히 칠산리 주민들이 양순하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죠. 그쵸? 두 번째, 자식들은 이장 공고 전에는 어머니의 무덤에 왔다고 첫 번째 중력부분 줄거리에 있었어. 그 다음, 칠산리 주민들은 칠산리에 자동차길이 생기는 것을 반대? 아니요. 오히려 생기길 바래. 그래야지 무덤이 이장될 수 있다. 옮겨질 수 있으니까. 그럼 4번, 장녀는 면장에게 무덤을 이장하기 어려운 사정을 밝히며 좀 밀어주세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마지막, 면장은 군수에게 자식들이 어머니의 무덤 이장에 동의했다는 사실 마지막에 전화로 보고하면서 끝나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 갑니다. 41번. 문맥을 고려해서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해라.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지심은 기억이 뭔가 하고 봤더니 기억 뭐야? 기억 봤더니 회의적인 태교로 고개를 흔들면서 아, 나 여기 온 거 후회해. 차녀는 장녀와 달리 어머니의 무덤을 옮기는 거에 찬성하고 있어. 나 후회해 하고서 차녀와 아까 장녀가 대립되고 있었잖아.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장녀에게 동조하면서 옳은 말이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임시로 머물 곳에 지나지 않아. 사람은 마지막 돌아갈 곳이 있어야 해 하고 얘기해. 즉 차녀는 장녀와 마찬가지로 칠산리로 돌아가야 할 근원적 고향으로 인식. 아까 내가 딱 계속 정리해줬지. 이게 만약에 시험범위 들어가면 어떻게 되네? 인물 간에 누구랑 누가 편인지 정리해야겠죠.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대항하듯이. 왜? 나도 어머니의 자식이야.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삼남은 장녀와 달리 칠산리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반감을 지니고 있냐? 아니죠. 삼남이 뭐라 그래? 칠산리를 인생의 전부인 양 붙잡고 있지 마. 한마디로 뭐야? 삼남이 장녀와 대립하는 거는 맞지만 칠산리를 잃어버리는 거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칠산리만 고집하는 거에 대한 반감이겠죠. 이해됐죠? 주장. 그 다음에 리을. 두 손에 얼굴을 파묻으며 흐느끼는 삼녀. 삼녀는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이 격해지는 거에서 두려워. 막 싸우지 마, 무서워. 그러는 애잖아. 그다음 마지막. 자식들에게 장남은 다투고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해 진정할 것을 호소하고 있어. 야, 다들 마음을 진정하고 생각해봐. 이해됐죠? 그러니까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42번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칠산리 출신이라면 혼사길이 막히는 것은 칠산리라는 공간이 주민들에게 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맞겠죠? 거기에 혼사길이 막 결혼하기도 힘들어. 두 번째, 빨갱이의 자식들이란 모두 위험하다고 보는 늙은 형사의 인식은 전쟁 이후에도 남아있는 이념 갈등을 드러내는 거 맞겠죠? 3번,
무덤을 옮겨달라는 요구는 자식들과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면장과 주민들 사이의 대립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칠산리 주민들의 의지를 담고 있군. 아니, 갑자기 이 면장하고 주민들이 왜 싸워? 오히려 면장은 주민들 편이잖아. 그러니까 면장과 주민들이 대립했다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거 되게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4번 어머니가 계시는 곳은 세상 어디든지 그곳이 칠산리라는 장남의 인식은 갓난어미의 사랑이 칠산리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존재할 수 있다. 그 엄마가 있으면 다 되는 거야. 그치? 자, 어머니가 세상을 뒤덮듯이라는 그 마지막 구절은 세상이 온통 새하얗게 되도록 내리는 눈은 전쟁이 남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포용의 사랑을 상징한다는 거겠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 거 문제 가겠습니다. 그 다음 거 문제 제목이 델러웨이 창. 야, 이거 45번 틀린 사람 진짜 많더라. 45번.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야, 혹시나 해서 물어볼게. 야, 니네 넷플릭스에서 하는 레이디 두아 봤냐? 본 사람? 나 공부만 하나 봐. 신혜성 나오는 거 안 봤어요? 되게 재밌는데? 완전 안 봤어요? 아니, 뭔지 알아요? 드라마? 그잖아.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만든 거야. 우선 그 드라마 내용은 명품 가방을 갖다가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파는데 유럽 왕실에서 만든 가방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유럽에서 만들긴 했다? 어떻게 만들었냐? 우리 한국에서 막 완제품 같은 걸 다 이렇게 다 분해해놔. 손잡이 따로, 보석 따로, 뭐 따로. 그래서 유럽으로 보내서 유럽 사람이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면은 메이드 인 유럽이 된대. 그래서 뭐야? 유럽 왕실에서 판다고 거짓말을 쳐서 이 가방을 막 말도 안 되는 1억에 막 팔고 그런 거야.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어. 옛날에 압구정 앞에 그 유명한 시계 무슨 브랜드가 생긴 거야. 근데 압구정 백화점 앞에 막 으리으리하게 인테리어를 해서 생긴 거야. 그래놓고 뭐라고 컨셉을 잡았냐? 유럽 왕실에서 차는 시계인데 몇 년 만에 한국에 풀었다. 난리가 났어요 그때. 연예인들 협찬 엄청 하고 보그 잡지에도 실리고 W 잡지에도 실리고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뭐야? 다 뻥이었어. 그냥 한국 사람이 1억에 파는데 원가는 300이야. 300도 뭐 높긴 하지. 근데 이 시계 다 한국에서 만든 건데 그것도 유럽으로 수출해서 만들어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시계 막 사람들이 막 차고서 이거 유럽 왕실 거래 막 이랬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여기서도 델러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터넷에 치면요. 안 나와. 나도 찾아봤어. 델러웨이라는 사진가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 그런데 이 사진가 누구야? 사내야. 사내가 델러웨이라는 사람을 막 조작해서 이런 사람이 있어 하면서 자기 그림을 그 사람이 그린 거야 라고 보여줘. 근데 사람들이 다 속고 델러웨이 신드롬이 일어나. 난리가 나. 그걸 이제 반영한 내용이야. 자, 시작해볼게. 이야기를 마친 사내는 델러웨이에 대해서 아는 이야기를 다 했다는 식으로 손을 소들소들 흔들어댔다. 그러고는 나에게도 복사한 델러웨이 미지의 창 한 장을 주었다. 한마디로 이거야. 델러웨이라는 사진작가 아십니까? 그 사람 피카소를 버금하는 미술계의 악동이죠. 그 사람이 그린 이 작품 구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저도 우연히 델러웨이 공간에 가서 하나 얻었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했겠지. 그러면서 프린터로 카피한 것이라고 해도 델러웨이의 작품이라고 하니 잘 보관하세요. 근데 이 작품 누구 거냐? 지가 그린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사람 허언증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사내는 휘바람을 불면서 다시 스캐너에 정중하게 사진을 올려놓았다. 하지만 없는 사실도 완벽하게 만들어낸다는 그의 컴퓨터도 미지의 창을 분석하지는 못했다. 학대를 하면 할수록 입자가 커지는 바람에 그것은 먹장구름 같은 회색의 괴물에 불과했다. 사내는 나에게 이 사진을 해독하려면 100만 달러어치가 넘는 장비가 필요하겠다고 시시껄렁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아하, 이 장비로는 이 그림을 해석할 수 없네요. 막 이렇게 한 거지 지금. 그 다음. 자, 아참. 그리고 델러웨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워낙 말을 아끼는 사람이라 아마 그가 죽을 때까지 한 몇 마디 안 되는 말 중 하나일 거예요. 뭐라 그랬냐? 창은 진실을 엿볼 수 있는 기회다. 만일 창이 없다면 사각의 벽 속에 갇혀있는 진실을 어찌 구해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 창을 사진기에 있는 뷰파인더를 통해서 본다. 솔직히 보면 그렇게 멋진 말도 아니에요. 어때요? 멋지지 않나요? 사내는 다시 허공에 대고 팔을 가볍게 흔든 후 모니터에 집중했다. 내가 사내에게서 복사한 사진을 가지고 온 것은 상금보다도 신선한 자극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사내가 이사 온 후 단 한 컷의 사진도 제대로 현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스멀스멀 오염되듯 인화되는 인화지를 보면서 대체 이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 뭐야? 이 남자도 사진을 찍는데요. 내 사진이 되게 볼품없이 느껴지는 거야. 자, 그 다음.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사진에 찍힌 피사체나 동선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였다. 도무지 어떤 의미도 찾아지지 않을 것들 뿐이었다. 델러웨이는 뷰파인더라는 창을 통해 사각의 벽 속에 있는 진실을 엿본다고 했는데 내가 찍은 사진은 온통 거짓투성이었다. 내가 찍으려는 의도는 고사하고 당시에 찍은 사진도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았다. 진실이나 실제의 모습은 차라리 뷰파인더 밖에 있던 내가 찍으려고 마음먹었던 그 순간뿐이었다. 너네 인스타 사진 알죠? 막 여기 명품백 가득해. 막 행복해. 근데 주변 쓰레기 더미 막.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여기 막 엄청 막 너무 좋아. 근데 여기 보면은 주변은 다 거짓말.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나는 자극을 위해서라도 델러웨이의 사진을 해석하고 싶었다. 그래서 델러웨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이었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델러웨이에 대한 지식이 사내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와 똑같다는 점이었다. 왜? 그 사내가 델러웨이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야. 그 레이디 두아 드라마에서도 나와요. 거기서 엄청 그 가방에 대해서 의심하는 백화점 MD가 이래요. 근데 제가 외국의 패션쇼를 갔는데요. 레이디 두아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던데요. 이런 브랜드를 처음 본다는데요. 근데 그걸 묵살해버려. 나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너네 혹시 코치라는 브랜드 아냐? 코치 백화점 있잖아. 근데 내 친구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 왔는데 딱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코치가 되게 명품이잖아. 근데 미국에서는 아울렛에서 파는 가방이래. 그래서 그렇게 비싼 가방이 아니래.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 세금이 붙어서 되게 비싸지는 거래. 그래서 그 말을 듣고부터는 그다음부터는 뭔가 코치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코치 매장에 가서 사면요 100만 원, 200만 원 이런다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외국 거래, 유럽 거래하고 다 열광하지만 실제로 가면은 안 그런 것도 있어. 내가 독일 여행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너네 유세리라는 화장품 알죠? 이유세린. 가면 올리브영 가면 팔잖아. 막 주름 이거 아이크림. 근데 내가 유세린 화장품을 사고 싶다 그랬더니 그걸 왜 사냐는 거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 주름 개선에 되게 좋다고 한국에서 유명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독일에서는 그 약국에서 파는 그렇게 비싼 화장품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외국인들이 열광하는 거, 우리가 열광하는 거를 각각 나라에서는 실제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파리야? 야, 멋있다. 야, 여기서. 야, 근데 야, 잡고 나서 하는 건 뭐야? 잡고 나서. 자, 알았어. 선생님, 딴 얘기 하지 말게. 중략 부분 줄거리 볼게요. 그 다음, 델러웨이 기법을 활용한 방송과 영화가 제작되는 등 여름 내내 델러웨이 열풍이 이어졌고 나는 가끔 사내를 찾아가 델러웨이 이야기를 하면 야, 이게 포인트다? 사내는 우울한 표정을 지어. 야, 왜 우울한 표정 지었겠냐? 뻥친 거잖아. 들킬 거 아니야. 그치? 나는 사진 기자재를 기증하러 사진 아카데미에 갔다가 델러웨이의 사진을 보게 되고 이후 원장과 얘기를 나눈다. 이 사람이요.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 되게 회의감, 난 실력이 없나 봐 라고 생각하고서 사진 기기를 다 기증하려고 아카데미에 갔다가 원장을 만납니다. 근데 원장이 뭐라 그러냐? 저는 당시에 델러웨이에 대해 처음 들었지만 모른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질문한 수강생에게 델러웨이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고 오히려 되물어보았죠. 그러면 혹시 델러웨이가 누구였는지 생각이 날까 해서요. 그랬더니 수강생이 델러웨이에 대해 설명하더군요. 사실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뒤로 저도 델러웨이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비단 저뿐만 아니라 강사들과 수강생 모두 델러웨이 증후군에 빠졌죠. 델러웨이 증후군이라 이름 붙일만 하죠. 더군다나 얼마 전에 델러웨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아마 그에 대한 연구는 이제부터 본격적이겠죠. 그 남자가 그 사람 죽었습니다라고 또 퍼뜨렸나 보지. 그러면서 원장은 커피로 목을 죽였다. 내가 혹시 델러웨이의 사진을 구했냐고 물었지만 원장은 고개를 저었다. 어디 그 사진을 쉽게 구할 수 있겠어요? 미국에 있는 동료에게까지 구해달라고 했지만 그 친구도 사진을 구하는 것엔 엄마는 두 손 들겠다는군요. 그런 사람 있어 없어? 없으니까 구할 수가 없지. 그래서 다음 달에 저희 아카데미에서 델러웨이 사진 기행을 떠나요. 근데 거의 없는 곳이잖아. 그런데 준비를 하다 보니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도대체 델러웨이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워낙 비밀에 가려진 사람이라 구라파다, 호주다, 미국이다 여러 설만 남부하니까. 델러웨이 사진을 직접 보았다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물어보았지만 이 사람이 끝까지 어디서 봤는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뻥친 거니까. 나 참 더러워서. 자기들만 지식을 독점하겠다는 건지 뭔지. 델러웨이 증후군이 대단하긴 대단한가 봐요.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델러웨이 강좌를 개설한 후 실기나 실습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보다 델러웨이에 관한 토론 수업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땡땡 광고 보셨죠? 델러웨이 기법으로 촬영한. 당시에 델러웨이에 대해 처음으로 질문했던 수강생이 누구냐고 물었지만 원장은 이름을 기억해내지 못했다. 나는 대신에 16기생의 사진기집이 있으면 한 권 줄 수 없냐고 물었고 원장은 흔쾌히 한 권을 캐비넷에서 꺼내줬다. 나는 사진을 받으면서 원장에게 혹시 작년이나 재작년 졸업생들 중에서 이 델러웨이 사진을 흉년에 찍은 사진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원장이 막 고개를 흔들면서 뭐라 그래? 에이, 델러웨이가 국내에 알려진 게 불과 얼마 전인데. 그리고 다른 작가주의 정신을 가진 학생들인데 모두가 뻔하게 아는 델러웨이 기법을 따라해서 뭐해요? 광고나 영화면 몰라도 없다 이거야. 그냥 그날 나는 이 층창이 보이는 어둠 속에서 앉아서 사내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가져온 사진첩을 펼쳤다. 책 안에 숨겨진 지폐를 찾는 것처럼 빠른 동작으로 책장을 넘기던 나는 어느 한 사진에서 시선을 멈췄다. 왜냐면 이 나가 그 남자가 그 찍은 사진 밑에 16기 수강생 땡땡땡이 있는 걸 보고서 왠지 이 남자가 델러웨이일 것 같다고 눈치를 챈 거야. 그래서 지금 판 거야. 사내의 이름이 또박 박혀 있고 그 사내의 증명사진 아래 편에 붙어 있었다. 안에 편에 붙어 있었다. 그 다음 그 사내의 증명사진 위에는 사내의 작품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델러웨이 작품으로 알려진 거야. 그럼 원장 뭐냐? 사진 안 본 거야. 제대로 안 본 거잖아. 그치? 그 다음 한 사내가 평범하게 웃고 있는 인물 사진이었고 사진 속 남자의 눈동자를 자세히 보면 뭔가가 분명 비치고 있었다. 한마디로 여기서 하고 싶은 건 이거야. 진실은 다 들켜. 이 눈동자 안에서는 그 남자가 이렇게 찍고 있는 게 보이거나 그럴 거 아니야. 우리는 다 속는다는 거야. 겉만 보고. 그래서 그 남자가 뭐라 그랬냐? 아, 가끔은 제 직업을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진실을 외면하여 거짓을 만들어내는 게 제 직업이죠. 이 남자는 거짓된 걸 찍고 있었던 사람인 거야. 순간 사내가 이사 온 날 내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리고 사내가 집들일 때 델러웨이 사진을 보면서 왜 그렇게 풀 죽었는지, 왜? 들킬까 봐. 그제서야 알 것 같았다. 사내의 그림자가 오가는 2층의 창이 마치 사내가 말하는 컴퓨터 같았다. 없는 사실을 실제 만들어낸다는 거다란 컴퓨터. 너네 요즘에 사진도 다 조작할 수 있는 거 알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미국 간 것처럼 타임스퀘어에 나를 조작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그럴듯하잖아.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답은 1번이에요. 서술자가 자기가 찾은 단서를 통해서 이 사내가 델러웨이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 틀린 이유. 사건 병치 없었습니다. 그 다음 갈등 심화 없었습니다. 새로운 문제 발견 예상 없었고요. 다른 인물과 싸운 적도 없는데 회복될 이유가 없죠. 됐죠? 다음 44번 가겠습니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보세요. 사내는 뷰파인더라는 창을 통해 세상의 이면 파헤치는 거 늘 자랑스러워해? 아니죠, 아니죠. 밑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 이 사내가 뭐라 그래? 저 가끔 부끄러워요. 늘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죠? 근데 자, 나는 델러웨이 사진을 접한 후 내 사진은 진실을 못 담는 것 같아 하고 괴로워했고, 나는 사람들이 델러웨이에 대한 갖고 있는 정보가 사내로부터 들은 거랑 똑같다는 거에서 이 남자가 이상하다 이렇게 한 거야. 그 다음에 4번. 원장은 수강생이 질문했을 때 델러웨이를 몰랐지만 아는 체 하면서 당신은 델러웨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봤잖아. 그 다음 원장은 델러웨이 사진 기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델러웨이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디 나라 사람인지도 몰라서 답답해해. 자, 45번. 내가 이거 별 붙인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거 이제 새로운 유형으로 나온 문제인데 이거 나올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잘 들어봐. 교과 융합 수업의 학습 활동인데 요거를 읽고 요걸 풀어야 돼. 자, 요 내용은 고2 모의고사 독서 지문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현대 사회는 실제 같은 가짜가 범람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뮬라크르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시뮬라시옹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실제인 것처럼 만드는 과정이야. 이 남자가 거짓말로 퍼뜨리고 다니는 과정이야. 그리고 그 결과 독자적인 생명력을 얻은 시뮬라크르가 뭐야? 델러웨이라는 결과야. 이해돼? 현대사회의 대중은 시뮬라크르, 이 델러웨이를 오히려 진정한 현실로 받아들여. 가짜를 진짜로 생각한다고. 됐죠? 자, 그랬을 때 이거 밑에 볼게요. 사내라는 시뮬라크르, 아니죠?
시뮬라크르는 뭐라 그랬어? 델러웨이. 사내는 가짜가 아니잖아.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1번 틀려. 그 다음 매체를 활용한 시뮬라시옹, 즉 시뮬라시옹 과정이라 그랬지. 아까 영화 기법도 있다 그랬고 뭐 광고도 있다 그랬잖아. 요걸 통해 델러웨이라는 시뮬라크르의 실제를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진실과 거짓을 분리해 이걸 보여준 건 좋은데 대중이 이걸 진실과 거짓을 분리하지는 않았지. 이해돼요? 3번 사내의 사진을 소비하는 시뮬라시옹을 통해 그 과정을 통해 사내라는 시뮬라크르 또 틀렸네. 시뮬라크르는 사내가 아니라 뭐라고? 델러웨이. 만들어낸 가짜야. 틀렸어. 4번 델러웨이 사진이라는 시뮬라시옹을 통해 델러웨이라는 시뮬라크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이거 우선 틀렸어. 시뮬라시옹 과정인데 사진을 나타낸 것도 틀렸어. 그리고 사진의 한계가 왜 나와? 자, 5번 답 읽어볼게. 델러웨이 증후군을 일으키는 시뮬라시옹 이 과정을 통해 델러웨이라는 시뮬라크르 이 결과가 생성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거짓이 만연한 현대사의 모습을 부각하고자 한 작품이다. 이걸 5번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야 돼. 다시금 얘기합니다. 델러웨이는 시뮬라크르 그 결과입니다. 됐어요? 이거 나올 것 같아. 이거 나올 것 같아. 나온다면.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한 질문 더 하고 또 쉴게. 자, 몇 번으로 가냐면 독서하기 전까지. 야, 1번부터 3번은 할만하지 않냐? 1번 봐보세요. 각자 시킬게요. 이거를 있잖아. 2번 한 사람이 있어요. 자, 청중이 질문 던진 적 없어. 그럼 질문해볼게. 청중이 어떤 행동을 한 건 있는지 얘기해봐. 청중이 어떻게 했어? 이 화자랑 소통했을 때 어떻게 했어? 질문은 안 던졌어. 뭐라 그랬어? 청중이 어떻게 했어? 봐봐. 청중이 대답을 했어. 청중의 대답을 듣는 거랑 청중이 질문한 건 완전 다르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1번 볼게요. 1번. 여기 보면은 중심 소재의 뜻풀이. 예를 들면은 호작도는 이런 걸 담아냈고요. 그 다음에 뭐 호랑이는 이랬고요. 자, 수호신 보입니까? 자, 까치의 느낌, 까치가 뭔지, 뭐가 뭔지, 이런 호작도는 어떻게 뭐가 반영된 건지 이런 거 다 얘기했어. 그리고 관용적 표현이 어디 있어요? 관용적 표현.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이거 관용적인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속담이나 격언 같은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말이고, 그 다음 관용적 표현이고. 자, 비언어적 표현 뭔지 알죠? 이제 지겹네요. 비언어적인 건 뭐예요? 얘기해보세요. 비언어적인 게 뭐야? 뭐야, 비언어적. 힌트를 줄게. 준언어적인 거랑 뭐가 달라? 비언어적 표정, 말짓이 아니라 표정, 손짓, 몸으로 하는 거잖아. 그쵸? 표정, 손짓. 근데 준언어적 표현은 말 갖다가 하는 거. 예를 들면 말의 높낮이, 빠르기, 억양, 강세 이런 게 준언어적 표현. 어쨌든 표정이나 또는 손짓 발짓한 거 있냐 이거잖아. 그러니까 비언어적 표현 어디에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엄지와 검지로 원을 만들며 이런 거 이해됐죠? 이런 거 비언어적 표현. 그 다음에 주제와 관련된 경험 해봐. 여러분 박물관 한번 가보세요. 1번 빨리 찍고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여기서 오래 걸리면 당연히 시간이 없겠죠. 빨리빨리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가장 적절한 거 찾으세요 했을 때, 자 보세요. 답은 4번인데요. 이 호랑이의 외양을 익살스럽게 그려 친근한 존재로 곁에 두고 싶어하는 민중의 심리 반영 바로 이거죠. 호랑이를 익살스럽게 그려서 친근한 존재로 곁에 두고 싶었던 심리가 반영된 겁니다. 그럼 나머지 틀린 이유. 호랑이보다 까치를 높은 곳에 배치해서 복을 기원하는 민중의 소망 이거 지어낸 거고요. 그 다음에 호랑이를 향해 지저귀는 모습은 지배층의 권위에 따르겠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 눈을 크게 눈을 과장되게 그리고 뭉툭한 발 하는 건 위험이랑 관련이 없고 그리고 미나 특유의 특징을 해서 왕으로서 의연한 모습 우스꽝스럽게 그렸다고 얘기했잖아. 지금 여기 보니까 친근한 존재로 그렸다고 얘기했잖아.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세요. 자, 볼게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부분을 봤더니 리을 부분이 뭐냐?
한편 호작도를 민중투교의 풍자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한편이라는 말을 했어. 근데 앞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한편 하면서 다른 걸 얘기하겠죠. 한편 이건 이렇게 했다. 강조랑 관련이 없습니다. 강조하려면 다시금 말하면 뭐 이런 거 들어가야 되겠죠. 한편은 강조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럼 4번 볼게요. 야, 이거 전체적인 내용이 뭐야? 동물 실험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적절한 거 찾아라. 찬성일 딱 보니까 통계 자료 있죠. 2024년 이랬어요. 뭐 2등급의 비율은 이 정도였어요. 이거 누가 봐도 통계 자료죠. 그다음 반대 1, 헌법 조문.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이런 가치를 가진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4번 답 2번으로 바로 가시면 되고요. 5번 답이 왜 2번이냐? 자, 동물 실험 금지는 윤리적인가? 찬성은 뭐냐? 윤리적이지 않다. 그만해야 된다. 왜? 동물 실험을 금지해서 생명 존중이라는 윤리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 실험 금지해야 된다. 반대는 뭐야? 아, 동물 실험 금지하면 안 돼. 그냥 놔둬. 동물 실험을 금지하면 인간 생명에 관한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지 않고 오히려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여기 아까 나왔어요. 뭐라 그래요? 반면 동물 실험 대책 아니야, 반대 걸 찾아야겠네. 여기 지금 쟁점에서 얘기했을 때 반대가 뭐야? 여기네. 여기 읽어볼게. 동물 실험 금지를 반대합니다. 동물 실험을 금지하면 인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까지 제한되니까 결과적으로 인간 생명에 관한 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소화가 아니죠. 초래라는 건 불러일으킨다는 거니까 최소화랑 반대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6번. 6번 같은 거는 3점짜리긴 하지만 여기 A에 들어갈 걸 찾을 때 요거를 바탕으로 써야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어때? 과학적 목적 같은 게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야? 1번. 여기 보면 다시 반대측이 수립했어. 반대측은 뭐야? 동물 실험 그냥 하게 놔둬야. 놔둬. 그랬을 때 어떻게 주장하냐? 자, 볼게요. 찬성 측에서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동물학대 정의를 근거로 동물실험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실험동물법을 고려할 때 동물실험은 이런 것 때문에 상관없어요. 해도 돼요. 이런 게 뭐냐? 내용을 보니까 어때? 이 법은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다시금 얘기하면 동물 실험은 과학적 목적을 위해 실시해야 된다. 한마디로 과학적 목적이라는 사유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비글이나 푸들 같은 걸로 강아지로 실험하면 안 되죠. 동물학대예요. 그럼 이러는 거야. 아니 그러면 우리가 개발한 제품이 그걸 신생아가 썼을 때 화상을 입거나 안 좋은 일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과학적 목적으로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동물한테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자 문법 문제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줄게요. 문법 할만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 7번 답이 왜 적절하지 않은 게 4번이냐? 자, 위는요. 위가 뭐예요? 잘라. 그러니까 나누면 이거랑 지금 이게 만난 거죠. 얘는 지금 여기 위에서 봤듯이 초출자야. 여기 보니까 초출자에 우가 있어. 그리고 기본자에 있어. 그러니까 얘는 초출자끼리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바꿔야 돼? 초출자와 기본자가 만났다. 이렇게 바꿔야 돼. 5번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얘는 뭐냐? 선생님 이거요. 이거 더하기 이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나 이나 다 어디에 있어요? 아나 이. 이는 기본자에 있고 그 다음에 아는 여기 초출자에 있으니까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맞냐? 이 아는요. 아래아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래아도 아로 읽잖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5번은 괜찮다. 초출자를 이와 합한 표기로 초출자가 어디 있어? 이거 그냥 아로 생각하면 되겠네. 초출자 2로 생각하면 되겠네. 이거를 뭐라 합했다? 이와 합한 표기로 궁세국어에서 이중모음 괜찮다. 이거 5번 문제 없죠? 내가 괜히 헷갈리게 말했네. 이 애는 뭐야? 초출자가 어디 있어? 초출자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쵸? 이거를 뭐랑 합했어요? 2랑 합했다. 내가 헷갈리게 얘기해서 미안하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볼게요. 자, 한마디로 이거예요. 부정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죠. 의지 부정은 이거죠. 나 안 먹을래. 나 밥 안 먹을래. 안 한다는 거고. 능력 부정은 뭐야? 나 그런 거 못해.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근데 단순 부정은 뭐야? 비가 안 왔네? 그건 이유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첫 번째 단순 부정을 하면서 두 번째 긴 걸로 바꾸래요. 그럼 나 같으면은 2번 먼저 생각할 것 같아. 긴지 짧은지 어떻게 알아? 못하고 아니 혼자 쓰이면 짧은 거 아니야. 봐봐. 아직 시작 안 했어. 짧아. 아웃이야. 두 번째. 나 못해. 짧아. 그러면은 짧은 것들 먼저 버려봐. 그치? 근데 단순 부정을 하래. 나 다 끝내지 못했어. 근데 앞에 봐봐. 어려워서 못했어. 그럼 이건 단순 부정이 아니라 뭐야? 능력이 안 된 거야. 어려워서 못한 거니까 능력이 없는 거야. 그치? 그 다음 4번 봐봐. C 했고 그 다음에 오래 걸리지 않았대. 그냥 그렇대. 단순이죠. 근데 마지막 포기하지 않겠어. 단순이 아니죠.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야? 4번을 넣으면 되겠지. 이해됐죠? 그 다음 봐봐요. 야, 9번도 할만해. 자, 봐봐요. 야, 헌 겨울이겠어? 헌 이불이겠어? 헌 이불을 버리겠죠? 그니까 헌이 수식하는 거는 겨울이라고 하면 돼야 안 돼. 누구야? 이불. 내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문법 특강 들었던 애들은 문법 다 맞았던데 문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도 이거 봐봐. 흙에 야 이거 겹받침이잖아. 겹받침이면 하나 남기고 뒤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님? 갑자기 리을이 왜 빠짐? 탈락할 이유가 있어요. 리을 탈락을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거 의문 변동 이번 시험범위니까 나올 수도 있겠네 이런 거. 그치?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는 쉬는 시간 갖고 합니다. 야, 나 기가 막히게 시간 딱딱 해주지 않냐? 나 오늘도 9시는 안 넘깁니다. 쉬세요. 10분 쉬어. 딱 일찍 보내주게.